그렇죠. 한국 국적 따려면 어려워요. 예. 한국 국적 따기 쉽지 않습니다. 그 일단 원칙은 아니지만 아기가 있어야 돼요. 아기가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아기 없이 국적을 딴다는 거는 국적만 따려고 결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국적을 따고 베트남 남자친구를 데려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거는 뭐 어리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 타이타닉을 찍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타이타닉을 찍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정신병자라고 봐야죠. 예. 좋게 얘기하면 타이타닉을 찍는 아주 그 영화에 나올 법한 로맨스고, 그냥 대부분은 정신병자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정신병자. 왜냐하면 국적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국적 시험도 떨어져요. 국적 시험도 떨어지는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돼요. 2년. 그러면 2년을 살면서 죽어라고 저 베트남 남자를 데려오려고 죽어라고 공부하고, 여차하면 아이까지 낳으면서, 정신병자죠. 그러면은 그런 정신병자는, 제 사람 말씀이지만, 그냥 빨리 이혼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것 같아도, 사람 1년 정도 연애하고 또는 6개월 정도 연애하고 중매 보면 한 6개월이면 결혼하죠.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이혼 많이 해요. 근데 살아봤더니 정신병자야. 그러면 이혼해야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와이프가, 친구는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그 국제결혼 맞선장에서 본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여자랑 페이스북은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냐면,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 그래가지고 남편이랑은 살면서, 그러니까 양성애자 비슷한 거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베트남에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거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랑이 변태예요. 그 신랑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운 같아도, 잘 보면 운 같아요. 운 같아도 모험이고 운 같은데 참 끼리끼리 만납니다. 끼리끼리. 제가 이제 매칭을 많이 해보면 기본적으로 끌림이라는 게 있다고. 끌림. 이게 미신이 아니라, 저는 이 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칭을 이렇게 시켜보다 보면 닮은 사람들이 잘 매칭이 돼요. 우리는 제3자적으로 보고, 그리고 눈썰미가 좋잖아요. 업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를 보면 캐치를 잘한단 말이에요. 또 확인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형사, 이쪽에서는 유능한 형사겠죠. 예. 근데 맞아요. 얼굴이 닮은 부부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미신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끌림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끌림. 자기도 모르게 끌리구나. 근데 안 닮았어. 자기 친엄마랑, 그러니까 엄마랑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닮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엄마를 보고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랑 신부가 안 닮았어. 그래서 참 이 커플은 안 닮았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그러니까 신랑의 엄마랑 닮았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끌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성격에도 끌리고 비슷한 취미에도 끌리잖아요. 근데 아마도 가장 많이 끌리는 것이 외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나와 닮은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데이터적으로도 일리 있다고 봐요. 제가 가진 데이터에는. 아까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는 끌릴 때 닮은 사람을 끌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 얼굴에는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르는 사람들은 착할 확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태 같은 남자는 이 변태 같은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묘한 새끼일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주변 사례를 봐도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신랑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신랑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 신부의 문제가 발현이 되고, 또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신랑의 문제가 발현이 돼요. 이거는 선후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폭력을 가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무조건 너가 먼저 때렸어 하면서 절 때리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맞았으면은 정당하게 항의하고 화는 낼지언정 경찰 부르고, 저 사람이 나 때렸어요, CCTV 저기 있네요, 고소하고, 이렇게 가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선후가 있네, 네가 먼저 때린 게 선이야, 그러면 내가 그 후에 이렇게 똑같이 해도 되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직장 생활할 때 정상인처럼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 정상인 연기할 때 저 사람이 때렸어. 그러면 너가 선이네, 너가 선이야, 너가 선빵 날린 거야, 그럼 나도 때리나,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은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서 내 것이 발현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때렸어. 그러니까 내 폭력적인 성향이,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됐어? 이렇지 않다고요. 우리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건 정상이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쪽에 문제가 반드시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제결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부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신랑 쪽에 문제가 있고, 신랑 쪽에 문제가 있으면 신부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예외가. 어떻게 예외가 이렇게 없어. 그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바람 폈잖아,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이러잖아요. 먼저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누가 먼저 쳤냐야, 결국엔. 물론 먼저 친 사람이 더 잘못이죠. 먼저 친 사람이 잘못은 맞아요. 먼저 친 사람은 잘못은 맞는데, 결국에는 먼저 쳤더니 이 사람도 치더라, 그러면 똑같은 놈인 거예요. 똑같은 놈이에요. 우리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얘가 바람을 피니까 난 맞바람을 편다. 이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얘가 바람을 피니까 때리더라. 이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화는 누구나 나죠. 그래서 결론은 끼리끼리 만나더라. 참 희한하더라.